너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을 줄 권한이 있어? 상황. 밤이 되면 데이트 폭력 사건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. 이날 관할 지구대와 함께 전담팀을 찾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. 여분이 이거 신고하신 거예요? 이분이 신고하신 거죠.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박지은 씨. 사소한 잘못만 해도 그냥 주먹으로 계속 때리고 눈에 멍들 때까지 때리고 제가 진짜 죽고 싶어요. 그래서 안 그런다고 하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제가 집으로 갔었어요. 일단 그 뒤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 그랬거든요. 이거 저한테 욕하면서 저 막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저희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. 그럼 집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요. 네. 한번 가볼까요, 그럼요? 근데 아마 경찰 신고해서 오는 거 경찰에 전해서 있을 거예요. 전담팀이 직접 폭행이 있었다는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.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남자분 계세요?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. 오늘 방 안에서 주먹으로 맞으신 거죠? 네네네. 이거 앞으로 폭행 피해 공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저 조사 받고 그렇게 하시기 그럼요. 하시기. 박 씨는 바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피해 정황을 진술하기로 했습니다. 신고 직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수사는 물론 추후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. 박 씨는 그동안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신고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. 지금 한 80몇 일을 만났는데 60일 정도는 거의 맞았다고. 그냥 손찌감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맨날 맞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하루도 안 돼요. 오랜 시간 무감각하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박 씨.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. 이날 제가 많이 남자친구한테 맞았거든요. 제가. 박 씨는 평소 간섭이 심했던 남자친구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. 하지만 귀가를 강요하는 남자친구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고 합니다. 이에 화가 난 남자친구가 나타나 박 씨를 차에 태운 채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것.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폭행은 무려 3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.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화가 난 남자친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. 급기야 장소를 옮겨서까지 폭행을 당했다는 박 씨.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. 제가 로또만 갈 곳으로 데려가서 여기는 이거 지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계속 우는데도 계속 때리고 계속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한 3시간, 약 3시간 동안 새벽 5시면 낮을까지 계속 맞았거든요. 하지만 그 후로도 박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. 수호씨 맞았는데 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? 다시는 항상 때리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때리지 않을 때는 정말 잘해주기 때문에 막 또 사과를 하면 막상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. 우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 씨를 어렵게 설득해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이제는 그냥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때리는 게 너무 일상이 돼버려서 더 이상은 정말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참고 사는 자신이 불쌍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. 그녀의 팔에는 폭행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 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아무리 말로 그만하라고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저 스스로 제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. 내가 좋아한다고 믿고 평등한 관계라고 믿는 어떤 사람한테 폭력을 다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여성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대체로 그런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폭력을 가해를 한 행위자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이것을 설득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있어요. 그 과정을 통해서
이 피해자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자기를 정당화해요. 그 위치를. 현장을 떠났던 박 씨의 남자친구 김성훈 씨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김 씨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 궤변을 늘어놨습니다. 때렸다 이거는 서로 장난치는 것처럼 저도 맨날 맞듯이 저도 그렇게 똑같이 그냥 주먹으로 왼쪽 뺨 때렸어? 네. 휴대폰 갖고 가고 제가 갖고 가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다투다가도 툭 때렸어요. 그렇다면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날의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까? 나와야 줄 알았어요. 저는 그건 하나도 잘못해. 왜? 아저씨 그랬잖아요.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데 맞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난 좀 이해 타당성 이해가 안 되는.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근데 이거는 저는 아직도 미안한 감정부터 이해도부터 전 연락이 끝났고 맞을 짓 그랬다고 내가 맞을 짓 한 거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안 하죠. 한 번 때리니까 폭행해갖고 너는 거 있냐? 잘못에 대한 벌을 줬잖아. 응? 잘못에 대한 벌을 줬잖아. 너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을 줄 권한이 있어? 사랑하니까. 통계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1.5%뿐.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창피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.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 폭력으로 인식을 해라. 예.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두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. 지난해 1월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집에 계속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한 여성.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가 같고 과거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. 이렇게 풀려난 남자는 3시간 뒤 다시 돌아와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.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. 데이트 폭력 주류 쪽에서 특히 스토킹 이쪽에 대해서는 주로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거에서 주로 벌금 10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.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폭력이다 때문에 낯선 사람한테 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충격이 크고 어떤 대인관계나 이후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